안녕하세요. 괴기대학교 강교수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일본 쓰나미 귀신 괴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에 일본 전역을 강타한 쓰나미 재난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 이후로 괴담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쓰나미 재난과 그 이후에 발생했던, 또 그 이후에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던 귀신 괴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쓰나미를 일단 설명하기 이전에요, 쓰나미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나미는요, 쉽게 생각하시면 지진 해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땅과 땅이 이 지각 활동으로 인해서 부딪히면서 생기는 그 힘으로 인해서 지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파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정도가 너무 심해지면 해일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바로 그 해일이 일본을 덮친 겁니다. 네, 근데 이 쓰나미는요, 일본뿐만 아니라 하와이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난인데요. 물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하와이 다음으로 세계에서 쓰나미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요, 현재까지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수의 쓰나미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쓰나미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비가 많이 내리면 계곡이 물이 불고, 또 그 불어난 물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일본 역시 이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피난민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바로 저희가 소개해드릴, 같이 학습해볼 아이템은요, 바로 일본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오타가 나는데요. 태평양 해역 지진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동일본 대지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조그맣게 이미지로 보이는 사진은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 피해 지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지도가 좀 조그만하게 삽입이 됐는데요. 이 동일본 대지진, 바로 동쪽이죠. 일본의 이 동쪽에 바로 이 지진의 근원지가 있었고요. 그 지진으로 인해서 여기 이제 일본의 동쪽 해안을 접해 있는 지역에 아주 큰 해일 피해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동북부에서 발생한 거대 지진이며 일본 국내 지진 관측 역사상 최고 규모를 기록하였다. 이후 지속되는 여진으로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를 불러왔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고요. 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이 해안가에 있었는데, 이 해일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원자력 발전소마저도 파괴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방사능을 다루는 그런 곳이죠. 방사능이 유출이 됐습니다. 바로 이 쓰나미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2011년에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 때 이 지진은요, 최대 9.0까지 진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9.0이 어느 정도 지진 피해인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리히터 규모별 지진 영향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낮을 때는 지진계에 의해서만 탐지된다. 사람은 진동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창문이나 전등이 흔들린다. 그 다음은
대형 트럭이 지나갈 때 우리 건물이 흔들리죠. 그 진동은 3에서 3.9라고 합니다. 4.0에서 4.9는 창문 파손, 작거나 불안정한 위치 물건들이 흔들리거나 떨어진다. 심각한 피해는 없다. 네, 뭐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생깁니다. 5.0에서 5.9. 가구들이 움직이고 내벽 내장재가 떨어진다. 좁은 면적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에 심한 손상이 발생한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손상이 생기는 거죠. 6.0. 최대 반경 160km에 걸쳐 제대로 지어진 구조물에도 피해가 발생한다. 7.0. 지표에 균열이 발생한다. 넓은 지역에 걸쳐 심한 피해가 발생한다. 네, 대부분의 석벽 구조와 교량이 파괴된다. 엄청나게 심한 강도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규모는 9.0이죠. 아직 9.0 오지 않았습니다. 8.0. 산사태, 댐 무너지고 엄청나게 넓은 광범위한 지역에 심한 피해가 발생한다.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바로 9.0입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걸친 건물들이 전면적으로 파괴된다. 물건이 대기 중으로 날아오른다. 철도가 휜다. 네, 지표면이 붕괴되고 산사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붕괴가 수반된다. 네, 그래서 9.0이면 엄청나게 심한 지진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는요, 약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2만 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중소도시의 어떤 전체 인구를 합친 그런 인구수와 맞먹는 수치죠.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재민 혹은 피난민은 약 47만 명으로 엄청난 피해를 남겼다. 그래서 주택은 약 40만 채가 파손되었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로 인해 후유증을 남기기도 했다. 네, 엄청나게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항상 괴담이 떠돕니다. 네, 우리나라 삼풍백화점 나중에 한번 제가 또 강의에 사용을 해서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삼풍백화점이나 이런 자연재해의 대구 지하철 사건도 있었죠. 예,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는 꼭 괴담이 떠돕니다. 네, 한번 어떤 괴담이 떠도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쓰나미 귀신 괴담 첫 번째. 한 택시기사는 지진이 일어난 얼마 후에 한 여름날 거리에서 두꺼운 코트를 입은 한 여성을 태웠다. 이거 좀 이상하죠? 두꺼운 코트를 입었다. 초여름에 두꺼운 코트 입은 여성이 흔하진 않죠? 예. 근데 아까 2011년 3월에 발생을 한 지진 사건이 있었죠? 3월 정도면 두꺼운 코트를 입어도 어색하지 않은 계절일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택시기사는 여자에게 목적지를 물어보았고 여자는 미나미하마라는 목적지를 말하였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미나미하마 지역은 쓰나미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는 다시 확인을 합니다. 거기 혹시 쓰나미가 휩쓸고 간 지역이 맞죠? 라고 묻자 여성은 뜬금없이 당황스럽게 제가 정말 죽은 건가요? 라는 말을 남기고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마 이 여성은 이 쓰나미로 희생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 쓰나미 귀신괴담이 되겠습니다. 쓰나미가 덮쳤던 지역 부근의 한 동사무소에서는 일정 시간이 되면 의문의 번호로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사람들은 애써 그 전화를 무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쓰나미로 전부 휩쓸려간 관공서의 전화번호였기 때문이었다. 네, 이 쓰나미로 형체도 남아있지 않던 그 관공서의 전화번호로 이 인근 지역의 동사무소로 일정 시간만 되면 계속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전화가 오던 시간은 쓰나미가 바로 이 관공서를 덮쳤던 시각과 비슷한 시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동사무소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직원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화기 너머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살펴보니까 바로 사람들의 비극적인 비명소리와 거대한 물이 차오르는 이 물소리만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죽은 자들의 어떤 사념이, 어떤 슬픔과 이런 풀리지 않은 어떤 한이 서려서 이 전화기 너머로 자신들의 어떤 피해 상황을 알리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괴담입니다. 쓰나미 일본 괴담 세 번째. 이거는 조금 복합적인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휩쓸고 간 지역에서는 의문의 푸르스름한 도깨비불을 보았다는 소문이 돌거나 자동문이 주기적으로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는 등의 현상이 자주 발생하였다. 네, 한두 번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쓰나미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주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조금 의심해 볼 만하죠. 이 귀신들이 혹시나 이 주변 지역을 방문한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또한 온몸이 흠뻑 젖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듯한 모습의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담도 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는 것도 비정상적인데 그 사람들이 쭉 줄을 지어서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귀신일 가능성이 높겠죠. 일반 사람이라면 바다로 줄을 지어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 10년이 넘은 지금도 11년에 이제 이 재난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2023년이죠.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거의 13년 차인데 지금도 여전히 이 쓰나미가 휩쓸고 간 지역에는 괴담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괴담은요, 진짜 귀신들이 나타났던 건지 아니면 죽은 자들에 대한 어떤 그리움으로 인해서 산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괴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찌 됐던 간에 큰 재난이 발생하면 비극을 만들어내고요. 사람이 죽고 그 비극은 괴담을 낳습니다. 예. 그리고 괴담은 다시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희생됐던 사람들을 다시 생각나게끔 하면서 슬픔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네, 괴기대학교 오늘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